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는 알려진 대로 중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의 유물들이 이미 상당수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후 실태 조사와 회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노조가 안전보장 요구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알짜배기 땅에 중국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중국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부른 지난 7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용지 전용 문제와 비행 안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됐는데 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선 것은 중국의 CNPB가 아니라 이 업체의 한국 파트너인 GS파워라는 발전회사였습니다. GS파워는 CNPB가 발주한 200억 규모의 발전소 시공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회사의 아킬레스건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를 못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비용이 많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태양광을 2022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당초 중국의 3천억 원 제조업 투자가 목표였지만 CNPB와 파트너인 국내 기업의 요구로 발전소 건설도 허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태양광 발전하는 데에다가 20년 동안 땅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에서 전혀 이쪽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20년 동안. 전라북도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전소 건설이 새만금의 용도를 멋대로 변경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 명시한 새만금 지원단 설치에 대해 국토부는 근거 조항만 두자며 반대했고 행자부 역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일정에 없던 법사위를 소집했으며 다른 법률안을 제치고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백제 유적은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런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궁터에 있던 유물과 성곽을 쌓았던 돌이 상당수 분실됐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3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학교 안 정원에 거북이 모양의 괴석 등 10여 점이 눈에 띕니다. 정문 쪽 큰 나무 앞에는 웅장한 자태의 암석이 박혀 있고 화단에도 크고 작은 화단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왕궁리 유적에서 옮겨온 겁니다. 유적터 발굴이 시작되기 전인 6, 70년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체력적인 사실. 왜냐면 가정에도 좀 덜 있긴 있을 거야. 장독이나 어디 그런 데 있을 거야. 당시엔 마을 주민들이 구들장 놓는 데 가져다 썼을 정도로 왕궁리 유적, 특히 성벽의 돌은 상당수가 분실됐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가져가기도 됐을 테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의 후원은 동아시아에 남은 후원터 중 가장 오래돼 가치가 높습니다. 중국의 어떤 전형적인 그 왕실 후원 정원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백제의 독창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특이하게도 이 모습이 그대로 일본으로 연결돼서 왕궁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본래 모습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유출된 유물에 대한 회수와 실태 조사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내 최대의 백년 재배지인 김제 청운사에서 하소 백년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김제시 청하면 청운사 일대에서 19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국내 최대인 9만 9천 제곱미터의 백년 서식지를 수놓은 연꽃의 아름다움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탱화 전시회와 시낭송회, 한국무용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위원장을 구속하고 노조 간부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노사 간의 대립이 여러 차례 빚어진 현대차 전주공장. 지난 1월 작업 중에 기계줄이 끊어져 줄에 매달린 엔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가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 라인을 점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대거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검찰은 노조위원장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노조 간부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노조가 회사에 244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는 노사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안전보장 요구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회사와 검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특근과 단업을 거부하는 한편 집단 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엄청난 폭하고 파업까지도 고민해서 이 노동조합의 평등성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노동계에서 가장 많은 노조원이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사 간 대립이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어지면서 지역 노사 문제와 산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얼마 전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구속된 데 이어 군수의 측근인 비서실장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 씨가 지난 14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황숙주 군수의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던 공 씨는 임명 직후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 실장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군청에는 수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가를 했거든요. 경찰은 비서실장에 대해 태양광 사업 허가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 씨는 허가가 나지 않자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군청 승진 대상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순창군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수리가 되는 거고 문제가 나오거나 불행퇴직 사유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사유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어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구속된 데 이어 군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수율이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52%를 기록해 지난달 말 46%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수율이 60%대를 넘기던 예년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물을 빼내야 할 상황이어서 저수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농정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가뭄에 이어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협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매 시장에서 무 18kg 한 상자의 가격은 14,400원으로 지난달 비해 14%가 올랐으며 마늘 1kg은 4,800원으로 26% 상승했습니다. 또 양파는 51%, 감자는 17% 높게 형성됐는데 그동안 가뭄과 태풍으로 작황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건설협회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건설공사 발주액 1조 3천억
7천여억 원 가운데 44%인 8천여억 원을 외지업체가 차지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설협회는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등 대형 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결과며 외지업체의 수주 확대로 지역업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점 입점 저지를 위한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 지역 상인회는 그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롯데아울렛을 비롯해 대기업 유통점들이 연이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설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상인단체들은 대형 유통점 입점을 막기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와 군산 아울렛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라북도에 요구했습니다. 김한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어제 취임식과 함께 당원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4대 핵심 공약을 기반으로 전라북도가 동북아 시대에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신이 운전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급정거와 끼어들기, 욕설 등 고의적으로 상대방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흉기를 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즉, 보복운전은 평범한 대선도 폭력 정파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8월은 바다나 산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휴가객들이 많아지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무더위까지 더해져 운전자는 한순간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을 하게 됩니다. 홧김에 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전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보복운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욱하기 전에 먼저 잘못한 운전행위를 인정하고 비상용 깜빡이를 켜거나 손을 들어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등 서로 배려한다면 보복운전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보복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 정립과 운전자들의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노평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도내 대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정읍시는 내장산 입구에 회전 교차로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생 600여 명이 진안군에서 여름방학 농촌 일손 돕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31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봉사활동에서는 인산과 과수, 풀뿌리 재배 농가들의 농작업과 마을 환경정비 그리고 소외 노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708호선 내장산 인터체인지 사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설치됩니다. 정읍시는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내장산 인터체인지 사거리에 4억 원을 들여 올 단풍철 이전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인데 광주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회전 교차로가 준공되면 첨단 과학 산업단지와 내장산 공원 침식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산 지역 구직자와 입주 기업 간 만남의 날 행사가 군산 고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 등 군산 지역 26개 입주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통해 생산 기능직과 사무관리직 등 12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창군 하전보건진료소와 상하보건진료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심화면 하전보건진료소는 상전마을 등 4개 마을 7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상하보건지소를 이끌리간 상하보건진료소는 하장마을 등 11개 마을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진로와 학과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중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진수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90여 개의 학과 부스가 마련돼 전공 체험이 이루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등을 포함한 입시 상담과 학교 투어가 진행됩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고창 수박이 서울 대형마트에서 할인 판매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는 고창의 우박 피해 수박이 흠집 빼고는 상품성이 여전하다며 피해 수박 1,000통을 사들여 오늘부터 열흘간 30% 할인된 가격에 팔기로 해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고창에서는 지난달 5에서 15mm 크기의 우박이 내려 수확기에 접어든 수박에 흠집이 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여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 한국여성미술제를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연극 봄스크로 가는 기차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창작 소극장급에 오릅니다. 3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코믹급 바람난 3대가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소극장 판에서 공연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난타 뮤지컬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금파춘 무도회는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관혼상제를 주제로 창작 공연을 선보입니다. 임제청운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하소 100년제에서 제14회 하소 100년 축제를 개최합니다. 역사 교수와 함께하는 전북도청사 현장 투어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제43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남녀중고 펜싱 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인제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정읍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보 물테마 유원진의 물놀이장을 개장해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수비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합니다.